안녕하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박지웅 시인의 택시라는 시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시는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여운이 꽤 오래 남는 시였는데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던 때가 행복했었는지, 개그우먼이 되고 나서 처음 무대에 섰을 때가 더 행복했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던 그날이 가장 행복했는지, 사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그걸 고르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서 기사님, 제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을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행복이 떠오르시나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동작 이수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무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박재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 강의 때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과 또 치료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 들으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들으시긴 하는데 그때만 또 어떤 일이 있으셔서 못 들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날을 위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방 치료법과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다시. 네, 한방에서는 요통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삐끗하는 바람에 허리와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상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으로 수별이라고 해서 염증이 끼어 있는 경우, 네. 마지막으로는 만성화되어서 근본적으로 허리와 다리가 약해진 상태로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 기간은 통상적으로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오래 앉아 있거나 계속 서 있는 자세는 좋지 않고, 운동도 쉬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침치료와 더불어 복약침으로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히 들어보니까 복약침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고농도 복약침을 사용해서 요추 사이의 신경근,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 부분, 또한 허리가 체중 지지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골반 부분, 혹은 추가적으로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엉덩이나 복부 등의 시술을 하고, 통상적으로 시술 범위나 용량을 늘려가면서 10번 정도 치료를 하시면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다시 거기 병원이 어딘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좀 해결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장님 말씀을 오늘 들으셨으니까 그쪽보다는 좀 치료를,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부터는 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사실 비만에 대한 강의들은 제가 아니라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오늘부터는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비만을 좀 재밌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재밌다고 하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아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작가가 저한테 오늘 아주 재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대목을 준비해 주셨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비만과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비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측정을 해보니 비만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남들이 보기에 비만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비만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상태를 보고 비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단순하게는 살이 찐 상태를 그냥 의미할 수도 있고 예. 주로 사용되는 수치는 이제 BMI라고 해서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서양에서는 30 정도 넘으면 비만의 기준이 되고 한국에서는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BMI 수치는 같은 몸무게라 하더라도 네. 체지방이나 근육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좀 같이 담아서 내가 건강했을 때의 체중보다 몸무게가 증가되어 신체적, 사회적 활동에 불편함이 생겨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학창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는 키가 160 정도에 몸무게는 48kg였는데 출산을 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55kg로 만약 증가를 하였다면 네. 그 현재 BMI 상태는 20일 정도로 정상 수치에 속하지만 7kg, 즉 예전에 비해서 15% 정도 몸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몸 신체 활동이나 몸이 무겁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 현대의학의 트렌드는 포피 메디슨이라고 하여 예측, 예방, 맞춤 치료,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아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비만에 대한 정의나 치료 방법이 각각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런데 맞춤 치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한방 치료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한의학의 특징 중에는 이병동치, 동병이치라고 해서 다른 병이라도 치료 방법이 같을 수가 있고 네. 같은 병이라고 해도 치료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관점이 더욱더 발전된 것이 체질의학이고 비만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네. BMI가 정상 수치더라도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다면 이분은 비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BMI가 높다고 하더라도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다면 이분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한 번 늘어난 이런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청소년기 때부터 혹은 예전부터 비만이었던 분들은 네. 같은 면적에도 지방세포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한번 성공을 하더라도 다시 영양 과잉 상태가 된다면 쉽게 비만이 되거나 또 비만이 되었을 때 체중 감량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본래 지방세포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 많이 합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체중이 증가하였을 때만 늘어나게 되는데 비만한 어린이의 경우 보통 어린이에 비해서 지방세포 개수가 3배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개수는 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네. 어릴 때의 비만은 일생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체중 감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방세포가 늘어나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생활 습관이나 음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인생 최대 몸무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본능이 있다는 속설이 예.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로서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머, 그렇군요. 네, 이것은 근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예. 동물이 주변 상황에 적응해서 스스로 생리 상태를 조절하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이 세트 포인트도 좀 낮은 수치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무서운 말이긴 하네요. 사람은 인생 최대의 몸무게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 네. 정말 이런 본능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원장님 그런데 이 BMI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BMI 외에도 또 비만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어릴 적에 보통 얘기하던 키에서 100cm를 빼고 0.9를 곱한 게 정상 체중이다. 아, 네네. 또 키에서 110cm를 뺀 수치가 표준 체중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피부 주름 두께나 생체 전기 저항, 수중 체중 등 이렇게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정확하게 좀 더 체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만 네.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효율성과 편의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BMI를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혹은 허리 엉덩이의 둘레비를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허리 둘레가 더 좋은 지표라고 합니다. 옆구리의 갈비뼈 제일 아래와 그다음에 골반의 윗부분 사이에서 그 둘레를 줄자로 측정하면 됩니다. 배꼽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배꼽을 둘러서 줄자로 측정을 한 그렇군요. 수치가 네네. 되고 이 기준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인들은 남자의 경우에는 102cm, 여자의 경우에는 88cm를 비만의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비만학회에서 국내 자료들을 토대로 남자 같은 경우 90cm, 여자 같은 경우는 85cm 이상을 비만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입는 바지 사이즈로 좀 바꿔보자면 네, 좀 쉽겠네요, 그러면.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36인치를 입는다면 네. 내가 좀 비만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4인치 이상이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앞서 언급한 피부 주름 두께 같은 경우는 살을 이제 집어서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피부과 근육을 분리되게 하여 그것을 잡아당기고 두께를 측정하게 됩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정확한 지표이면서 또 전용 도구를 사용하면은 그 수치는 더욱더 정확해집니다. 네. 또 인종마다 개인이나 표피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에게서 비교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BMI를 계속 듣고 있는데 BMI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가요? 네, BMI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를 몸무게로 이제 키와 몸무게 수치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근육량이나 체지방량, 네. 기초대사량 다른 수치들이 나오는 체성분 검사를 보통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체성분 검사는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어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생체 전기 저항 분석을 응용한 것입니다. 체성분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도 X선을 이용한다거나 물 밖에서 혹은 안에서 잰 체중을 비교하여 측정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이 체성분 검사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체성분 분석 이 검사지를 봤더니 네. 기초대사량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기초대사량 수치도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네. 그 전에 이제 이 인바디 같은 경우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그 교류 전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은 예. 수분이나 지방, 근육, 조직에 따라서 이제 다른 전기 저항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전류가 흘러나오면서 아, 이 부분은 지방이구나, 이 부분은 근육이구나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초 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을 의미합니다. 네. 체온 유지,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해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 양으로 보통 이제 휴식 상태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개인마다 신진대사율이나 근육량 등 신체적인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70kg의 남성이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대사량은 대략 1680칼로리, 체중 50kg의 여성이 소모하는 양은 대략 1080칼로리인데 우리가 하루에 소모하는 총 에너지의 60%, 70%를 차지할 정도로 기초대사량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기초대사량이 높게 되면 체중 관리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네.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체중 관리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속마음이 나오신 것 같네요. 네네. 네, 기초대사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이 많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되고요. 네.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 더 살이 잘 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안 빠지고.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기초대사량 중에 근육량, 뇌, 간, 이 세 가지 기관이 각각 2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근육량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네. 근육을 키우면 이제 살이 조금 더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닌가요? 네, 아쉽게도 근육이 1kg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네. 기초대사량은 13kcal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운동해보신 분들은 1kg의 근육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그 운동량이 어마어마한데 네. 그 효율을 따진다면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이제 근육량의 감소, 이것 외에도 뇌나 간, 심장, 신장 등 각종 장기 기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초대사량은 나이에 들면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운동을 안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네.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예. 있을 때에 소모되는 이제 기초대사량을 말씀드린 거고 네네.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활동대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모량이 증가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효율성을 따진다면 우리 일이 바쁜 현대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부분은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이나 칼로리 섭취 감소 위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좀 머리에 확실하게 입력을 해두고 공부를 비만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비만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비만에 대한 공부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해봐야겠네요. 오늘도 원장님의 말씀이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비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네. 잘 자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데 요즘엔 좋은 매트리스도 많고 좋은 베개도 많이 나왔는데 이 베개 높이에 따라서 숙면을 취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의 베개 높이가 좋은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6cm에서 9cm의 높이 베개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 돼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이제 7.9cm 정도,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하고요. 네. 여성의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웠을 때는 6.3cm, 네. 그다음 옆으로 누웠을 때는 7.3cm 정도가 적당한데요. 이 높이는 한국인 평균 체형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사람은 그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본 높이에서 1cm 정도 높게 베고 또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cm 정도는 낮게 베시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일자목이 되게 되면 목뼈 전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서 뻣뻣하게 긴장되거나 목 디스크 자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개를 벨 때는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 부분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네. 목 근육이 이완돼서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만곡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박재훈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받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문어입니다. 문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재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문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문어는 동의보감에 보면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특별한 공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조선시대의 가정살림법을 기록한 규합청서에는 돼지같이 썰어 볶으면 그 맛이 깨끗하고 담담하며 그 알은 머리, 배, 보혈에 귀한 약이므로 토하고 설사하는 데 유익하다. 소고기를 먹고 체한 데에는 문어 대가리를 고아 먹으면 낫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고서를 찾지 않더라도 네. 문어의 높은 영양은 현대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문어의 가장 으뜸 가는 성분은 바로 타우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타우린은 뇌와 심장, 근육을 포함해 몸 곳곳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피로감 해소, 심장병과 당뇨 예방, 고혈압에도 간 해독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타우린이 부족하면 심장과 뇌의 활동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밝혀지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타우린이 주성분으로 된 약이 개발돼 시판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어는 콜레스테롤을 확실하게 저하시키고 피를 맑게 하며 혈관에 탄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문어는 바나나보다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여성에게 문어의 먹물은 생리불순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문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52-823-2000번, 05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16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재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152, 네, 무게는 60, 네. 나이는 73 그러네요.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편하게 네. 상담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무릎이, 양쪽 무릎이 아픈데요. 네. 오른쪽은 병원에서 무릎 2기라고 하고, 네. 왼쪽은 3기라고 하면서 아직은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네. 4월 달에, 아니, 3월 달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네. 그랬는데, 갑작스레 그 왼쪽 무릎 밑으로 네. 종아리가 탱탱 부어가지고, 네. 걷지를 못하겠어요. 네. 걷지도 못하고 이게 허벅지 여기가 땡기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네. 하지증명이라고 네. 그 약을 주는데 그 약을 먹어도 그냥 그대로 있고 네. 안 낫고 네. 또 침도 맞으러 갔거든요. 근데 침도 맞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무릎이 이제 수술을 한 네. 7월 달에 할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릎 하면서 하지증명이 같이 치료가 되는 건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걷지도 네. 못하고 구부지도 못하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그러네요. 네. 우선 무릎도 안 좋으시고 종아리 증상도 같이 있으셔서 되게 상심이 예. 크신 것 같은데 지금 예. 들어봤을 때는 무릎 증상이랑 종아리 증상은 조금 별개로 보여집니다. 무릎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을 만큼 이제 안쪽에 있는 예. 연골이나 안쪽에 있는 이제 인대 쪽에 좀 손상이 되거나 예, 염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종아리나 허벅지가 좀 땡기고 많이 단단해지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그 하지정맥이라는 것도 몸에 이제 순환이 안 된다는 몸의 표현이거든요. 원래 예. 혈액이나 체액들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종아리나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이제 펌프질이 돼서 이제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새로운 길을 찾아서 정맥을 만들고 그것들이 예. 올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피부 표면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증상입니다. 아, 잠깐만 선생님. 네. 여기 밖으로 이렇게 심줄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네. 예, 안 나오고 이렇게 오음쟁 있잖아요. 거기가 멍울이 같은 것이 단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네. 만지면 아프고 네.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네.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시고 평소에 혹시 예. 활동이 많으신 편인가요? 제가 맨날 돌아다니다가 네. 운동도 하고 아쿠아도 네. 하고 그러는데 10월 달부터 이게 무릎이 아프니까는 네네. 다니지를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쿠아뿐이 못해요. 네. 수영을. 종아리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많아서도 지금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 좋지가 않고 예, 또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가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등산이나 뭐 경사진 곳이나 계단은 피해 주시는 게 맞고 예, 이제 예, 물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제 관절에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거면 아쿠아가 맞는 거는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술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인공관절 수술로 추정이 돼요. 아, 그러겠죠.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해서 인공관절로 치환이 되면 그 인공관절 자체의 수명은 또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봅니다. 아주 길면 20년까지 간다고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연세에서는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또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최대한 이제 수술을 늦추면서 수술 외에 이제 다른 치료들로서 무릎이 좋아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도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보통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허리 지금 같은 경우는 무릎 치료도 필요하고 허리 치료를 같이 해서 종아리나 허벅지 증상도 좀 완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보통 한의원에서는 허벅지는 네 예. 말씀하세요. 예, 허벅지는 괜찮고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허벅지는 괜찮고 네. 종아리 무릎 밑으로만 네네 오금 그래, 밑으로 무릎 밑으로만 꼬부르지도 못하고 네. 걸어다닐 적에 너무 힘들어요. 땡겨서. 네 오금 밑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원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나 땡김 같은 경우는 이제 봉약침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제 봉약침이요? 네 벌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벌침 들었어요. 전에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네, 벌침이란 건 이제 생벌로서 요즘에 놓는 것이 아니고 따로 정제를 해서 주사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무릎 부분에 시술을 하면서 인대에 있는 염증을 없애고 그다음 무릎 속에 있는 연골을 좀 재생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종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쪽 위주로 시술을 하면서 그 종아리를 지배하게 되는 신경이나
혈류순환에 이제 자극을 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약으로도 되고 침도 되나요? 벌침만 맞으면 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침이나 복약침 치료가 더 위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진찰을 해봐서 뇌과적으로도 염증을 만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내가 사용이 과다가 돼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음식이나 자세나 어떤 섭생들이 잘못돼서 내과적인 원인, 예를 들면 뭐 소화라든지 대변 혹은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결을 하면 훨씬 빨리 치료가 됩니다. 예. 그럼 일단은 이제 침 맞으면서 한약도 먹고 그런 네.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치료를 먼저 그렇게.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도 치료가 너무 뿌리가 깊어서 치료가 잘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 종아리도요? 종아리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술이 의미가 없고, 이제 무릎에 인공관절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아까 그 인공관절. 정맥류가 아직은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은 하지 정맥도 이제 수술이 되는데, 그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이 강하고, 이제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정맥류가 다시 안 생기고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방 할 거는, 네. 제가 할 거는요. 네. 한약에서 침 맞으면서 벌침 맞으면서 한약 먹는 거 그게 중요하고, 허리는 그렇게 아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제가 허리를 말씀드린 부분은 허리 자체가 아파서 치료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종아리 같은 경우는 원인이 허리에 있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아, 어머니. 예예. 네, 원장님 말씀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요. 네, 네. 네. 오늘 한번 시간 되시면 한의원에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키는 1m 65에 와요. 네, 몸무게는 61, 네, 나이는 68년. 네. 지금 제 옆에 박재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증상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엉덩이 아니었습니까? 그, 네. 의자에 앉으면 그 개인은 자리하고, 네. 자군이하고, 그, 고한 쪽으로 일로가 엄청 찼거든요. 저녁으로 그, 잠잘 때는 더 찼고, 네. 낮에는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별로 모르겠고, 그러고 어깨 족지도 굉장히 시리고 찼고, 저녁으로 잘 때는 막 끈직끈직한 땀 같은 게 그런 게 나고. 네. 보통은 이제 통증으로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갑고 시리다고 느끼시는 거죠? 예. 통증 같은 거는 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제 어깨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허리 같은 그 엉덩이나 사타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신경에 압박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한 게 강의 내용 중에 이제 하지 방사통이라는 게 있는데, 하지 방사통이라는 건 꼭 통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땡기거나 저리거나 시리거나 차가운 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제 허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엉덩이나 사타구니 쪽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시린 거는 못 느끼겠고요. 저녁으로 되면 굉장히 찼거든요. 네, 차갑다는 느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엉덩이랑 사타구니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깨 쪽까지 이제 비슷한 증상 혹은 뭐 아까 차갑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어깨 쪽? 네. 어깨 쪽까지도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통증이나 그런 외부적인 증상 말고 내과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혹시 뭐 대변 상태는 좀 어떠세요?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잘 누고 있습니다. 네, 좀 풀어져서 보나요? 아니면 굳은 변이 나오나요? 좀 풀어진 네. 편이지. 그 다음에 소변은 자주 보시나요? 소변도 그리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네, 소변이 조금 진한 노란색인가요? 아니면 연한 색깔인가요? 약간 좀 노란색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변은 노란색에 가까운데 되게 연한 색깔인지 아주 아니면 진해서 빨간 느낌인지. 뭐 피곤하고 그러면은 좀 진하고 네. 보통 때는 뭐 좀 연한 편이시죠? 예, 연한. 네. 그다음에 소화는 좀 어떠세요? 같은 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소화는 잘 되시고 일단 대변이 좀 풀어져서 나온다는 거는 내 몸 안에 좀 차가운 기운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엉덩이나 어깨나 좀 차갑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들은 것만으로는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몸에 열이 있어도 외부적으로 차갑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열이 이제 분포가 되지 않고 안쪽에 뭉쳐 있기만 하게 되면은 뭐 손이나 다리, 사지 말단으로 차가운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자세한 건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은 것만으로 보면은 어쨌든 단순히 이제 그 허리 문제와 겸해서 내과적인 문제가 같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셔야 이 증상이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내가 가가지고 네. 침도 맞아보고 이 진맥을 하니까 네. 양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내가 2제나 먹고 침도 이래 맞아보고 했는데 별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네, 일단 제가 몸에 아까 그 차가운 기운이 많다고 한 게 이제 양기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들어서 취합한 정보나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가 비슷해 보이는데 만약에 그 약을 써서도 이제 별로 효험이 없었다면 아까 제가 2번째로 말씀드린 다른 문제, 그러니까 몸에 이제 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이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말단으로 퍼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양기가 보충되는 약을 드시고도 증상 개선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2번째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뭐 말만 듣고 모든 거를 해결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약을 쓴다는 것은 이제 증상만을 보고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체질적으로 나누어서 더 맞는 약재들을 사용한다면 또 효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체질을 하시는 한의원으로 내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한의원에 가니까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양기 부족하고 이런 데는 이거 네. 한 주대 써갖고 안 되고 약을 많이 써야 되고 네. 침도 많이 맞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실증이 있고 허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몸에 기운이 가득 남아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같으면 이제 한 달을 넘어서 뭐 2달이나 3달도 치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치료를 하면서 한 달이나 뭐 2제면 한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응이 이제 나타나야 조금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하시면서도 큰 차이가 없었더라면 좀 방향을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해보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추위를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세요. 네네. 예, 몸이 차보니까 네. 추위를 더 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추위를 많이 탄다는 것도 양기가 부족한 증거가 맞긴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쪽 가닥으로 더 치료를 해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버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진찰을 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뭐 좀 다리 먹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약이? 만약 양기가 부족하다면 이제 뭐 게지 같은 게 좋습니다. 뭐 계피나 이런 것들도 열을 좀 줄 수가 있으니까. 계피에. 네. 아버님. 예.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문자 상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뒷번호 6454 쓰시는 분. 우리 딸 아이는 누가 봐도 날씬하고 예쁜데 365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빈혈이 있고 해서 자주 쓰러지고 어릴 때부터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데요. 한 3달 전부터 갑자기 몸에 땀이 많아지고 원래 몸이 차가웠던 애인데 열이 뜨끈뜨끈하게 나고 그래요. 이런 변화가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우선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따님분이 이제 날씬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따님은 본인께서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맞아요. 그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만이 아니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내 몸이
다른 오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네. 체중 감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식단을 과도하게 줄임으로써 이제 몸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처럼 이제 몸에 뭐 원래 차가웠던 분이 뜨거워진다거나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은 지금 정보만으로 들어봤을 때는 네. 되게 안 좋은 증상으로 보여져요. 지금 하시는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는 게 되게 약간의 좋아 보여요.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약을 드셨을 수도 있고 뭐 단순히 운동만 했을 수도 네네. 있지만 어떤 다른 몸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군요. 체중만 건강하게 감소가 돼야 되는데 네. 몸에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은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네.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2881 쓰시는 분, 한의원에서 비만침을 맞으면 살이 빠진다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몇 대 정도를 맞아야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침은 어느 부위에 놓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늘 공포증이 있어서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한의원에서 이제 비만침이라고 해서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이 많게 분포하는 이제 복부 혹은 허벅지 등에 이제 침을 산자, 그러니까 다량으로 많이 녹은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침 전기 자극이라고 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살이 충분히 이제 빠지지는 않아요. 내가 네. 하는 이제 식습관 노력이라든지 이제 비만 다이어트 약의 복용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이 다이어트 침만으로는 살을 빼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횟수를 궁금해 하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이어트는 이제 뭐 3달이면 3달 이렇게 잡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일주일에 2번씩은 보통 꾸준히 내원을 해서 그 비만 침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늘 공포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럼 꼭 침이 아니더라도 뭐 뜸이나 한약으로도 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이어트 중에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한데 네. 바늘 공포증 때문에 오히려 침 시술을 받는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사실 그 시술을 말고 다른 방법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1251 쓰시는 분, 저희 남편은 다른 곳은 보기 좋게 근육도 많고 그런데 복부가 볼록하게 나와서 완전 달마대사예요. 복부에만 비만이 몰려있는 경우 어떤 식이요법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중년 남성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이제 지방이나 살이 축적은 이제 복부에 많이 네. 되게 되는데 이제 중년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보통 대부분이 이제 고기 섭취라든지 음주로 인해서 이제 복부 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은 더 이제 평소보다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술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술을 드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음주를 좀 줄이시는 것이 다른 음식 섭취도 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음식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혹시 술을 드시지 않더라도 네. 음식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이제 그 중년 남성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다면 당연히 이제 운동을 병행하는 네. 것이 이제 기초대사 아까 근육을 좀 네, 네, 늘어난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가 있겠지만 따로 이제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면 음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4454 쓰시는 분, 오늘 비만에 대해서 했더니 문자 사연이 많이 오고 있네요. 키 180에 몸무게 120kg, 45세 남자입니다. 원장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인데요. 저희 남편은 다이어트는 따로 하지 않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쌀밥을 한 서너 공기씩 먹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대요. 저녁에 부엌에 가보면 싱크대에 김치만 꺼내놓고 밥솥에서 밥을 먹는데요. 소화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한방차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율무가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주겹같이 차가운 성질을 띠고 있는 차들은 이제 우리가 식욕이 많다는 것은 위장에 열이 많아서 이제 자꾸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건데 네. 주겹 같은 것도 차로 드시면은 조금 식욕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밥을 되게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영양소가 이제 3가지가 이제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 지방이 있게 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구성 성분으로서는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크게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밥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지방이 덜한 고기 위주로 드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좋고, 밥이나 이제 떡 같은 경우도 쌀을 되게 뭉쳐놓은 걸로 요새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 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9333 쓰시는 분. 키 165에 몸무게 65kg, 나이는 36살입니다. 아기를 낳고 남은 살이 빠지시라는 고민입니다. 빨리 빼지 않으면 더 안 빠진다고들 해서요. 근데 모유수유 중이라서 다이어트 한약 같은 걸 먹어도 되나요? 모유수유를 하면서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나 차나 약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정해진 한약들이 좀 있습니다. 아, 있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을 전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모유 수유 중이라도 어떤 체질에 따라서 그 좋은 차나 약재들이 정해져 있게 되는데, 모유 수유 중이 아니라면 아까 율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지만, 이제 모유 수유 중에는 조금 인체 변화가 잘못된 섭생으로 나타나게 되면 좀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유수유중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상담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상담하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제작진들이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동작구 광덕 안정한의원 동작 이수점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